안녕하세요. 박예빈입니다. 음,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전혜성 박사님의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전번에 내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오센틱 리더십 7가지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살펴보았잖아요. 오늘은 그 7가지 요건들을 세세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목이 뚜렷한 목적과 열정을 가르쳐라.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남다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계 유명 대학을 나와서도 특별한 사회공헌을 못한 자들도 많다. 예일대 법대 학장을 맡고 있는 고홍주 교수는 2005년 신입생 환영사에서 성취한 사람의 경우는 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다라고 말하였다. 진정한 리더십은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과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다. 뚜렷한 목적 없이 열정적일 수는 없다. 간혹 목적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열정 없는 사람이 이끄는 조직에서 열정을 다할 팀원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성과 없이 세월을 보내다 보면 결국 그가 이끄는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리더는 그의 비전과 열정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존경하며 저절로 따르게 되는 사람이다. 자기 욕심만 내세우고 따르는 사람들의 요구와 공동의 이익을 외면한 열정으로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없다. 한 인간으로서 자기 삶의 철학, 가치관이 바로 서고 타인과 진정한 연대를 이룰 때 존경받을 수 있다. 진정한 리더는 특정한 곳에서만 리더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됨과 성취력은 주머니 안의 송곳처럼 드러난다. 자연히 주변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에게 일을 맡김으로 열정적인 리더는 일복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이 리더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타고난 열정으로 하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한다. 바로 이 점이 그를 리더로서 각인시키는 한 요소가 된다. 이런 기질은 아이들이 사회성을 발휘하면서 드러나기도 한다. 초등학생들만 모여있는 자리에 가도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면서도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다. 좋은 천성을 타고난 개라고 부러워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 생각은 오해다. 그런 아이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나름대로 리더십을 훈련받은 경우다. 남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들의 환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형제 자매가 많거나 부모의 가르침이 특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가족처럼 가족회의나 정기적인 봉사를 하는 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교육이 분명 있었다. 나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열정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형제 자매와 부대끼며 자라는 것만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내 아이들이 스스로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에는 그러한 집안 환경이 큰 몫을 했을 것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진로나 계획에 대해 늘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간섭한 적은 없다. 모든 것은 아이들과 대화로 이루어졌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가족 회의를 가졌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아냈다.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터득해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모든 이에게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모든 이에게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은 언뜻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복닥거리며 자라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터득한 삶의 방식일 것이다.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얼마나 열렬히 원하는지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제가 대여섯쯤 되는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결국 어려서부터 확실한 목표 없이는 없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한번 목표를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에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첼로를 배우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겨우 기회를 얻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민요 한 곡을 연주할 수 없다면 아무도 그 아이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이렇게 말해보았자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다음번 기회는 신뢰를 쌓은 다른 형제 자매에게 돌아갈 확률이 많다. 한번 그렇게 기회를 잃어본 아이는 다음에는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리더십의 첫 덕목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전혜성 박사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고 알려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선뜻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쵸? 일단은 생각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 끝에 부부끼리 결정해야 할 문제이긴 해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큰아들 경주는 예일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매사추세츠주 보건후생부 장관을 거쳐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으로 있다. 우와, 진짜 너무 멋지죠? 이렇게 자기 나름의 길을 걷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짤막하게나마 소개하여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그 삶의 목적을 찾아 추구했는지 보고 싶다. 1970년 5월 1일 오하이오 겐트 대학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그런데 3천여 명의 학생들과 국방경비대가 서로 맞서 버티던 중에 학생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처음으로 벌어졌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영향을 주었고 학생뿐 아니라 지식인, 노동자 등까지 반전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매일 데모가 이어지던 중 흑인 폭동을 지도했던 바비 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관련 시위까지 일어나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마침 바비 실의 재판이 우리가 살던 뉴헤이번으로 옮겨졌다. 그때부터 예일대 학생들은 6주 동안이나 인종차별을 주제로 반정부 운동을 벌였다. 예일대 아이스하키 링크에서 폭탄이 터질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결국 대학 측에서는 학기말 시험을 연기하고 휴교를 결정했다. 그때 경주는 예일대 1학년생이었다. 집이 학교에서 멀지 않았지만
경주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겠다며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경주가 예일대에 입학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었다. 네가 집에 전화를 걸면 걸었지 우리는 내가 딴 도시에 있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너를 오라가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시위가 격해지고 휴교령까지 내리자 우리도 부모인지라 당연히 아들의 안부가 걱정되었다. 우리는 속이 탔지만 약속을 어기지 않고 전화만 기다렸다. 신문과 라디오는 여러 날 계속 시위를 보도하면서 폭탄이 예일대 학기장에 터졌다는 등의 살벌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다. 흉흉한 소문이나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부모로서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그래도 경주의 의지가 워낙 대단했기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기로 했다. 아마도 경주는 이 기회에 사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잘잘못을 판단하려고 학교에 남은 것 같았다. 그렇게 전화도 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경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가 이 단락을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이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런 학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아이가 보내고 있다는 걸 정말 알고 있는데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진중한 태도로 쭉 일관적인 모습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학생 데모대가 이 미국을 바로 잡으려는 열정을 토론하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마음도 알게 되었고 저 역시 그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제 결론은 그들과 달라요. 이 미국 사회에 불쌍하고 가난하며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려면 말이나 열정 말고도 확고한 기술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어요. 대안 없는 토론은 이제 의미 없어요. 데모대의 모습에서 경주는 그들에게 건설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다. 경주는 자신의 결론을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아직 제 힘이 미약하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확고한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꿈에 더욱 매진하게 하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네요. 그쵸? 아직 내가 나서기에는 나는 힘이 부족하다는 걸 이 데모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 시위대는 특별한 대안 없이 데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쩜 이렇게 자기 생각이 확실하죠? 너무 멋져요. 그쵸? 계속 읽어드릴게요. 경주는 데모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세상의 정의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인 정의 말고도 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 경주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의대 진학이었다.
경주가 의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확실했다. 사실 많은 돈을 벌어 호의호식하자는 생각으로 의사를 선택하는 사람이나 경주처럼 어떤 목표를 위해 의사가 된 사람이나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생각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살아갈 삶의 질은 전혀 다를 것이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인생이니 매 순간이 열정적이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 경주의 성공도 그러한 것이었다. 경주는 의사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뚜렷한 목표의식 아래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남다른 목표의식은 수많은 도전도 마다하지 않게 해주었다. 경주가 매사추세츠주 보건후생부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미국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병원이 많은 주의 보건을 맡은 사람으로서 경주의 도전은 컸다. 6,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9억 6,5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며 행정을 맡아보는 것은 정말 복잡한 일이었다. 병원 내에서 꼭 해도 되지 않는 수술을 막다 보니 시대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 쪽에서 계속 소송을 걸어왔다. 그는 13번에 이르는 그러한 소송들에서 모두 승소했다. 경주는 자신만이 바로잡을 수 있는 부정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언제나 사표를 쓸 각오로 임했다. 이것은 그의 동생 홍주가 국무차관보로 있을 때 보여준 태도와 같았다. 그런 뚜렷한 사명감과 목적의식, 열정은 많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경주는 줄곧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금연 문제, 전염병 예방, 불법 수술, 소수민족을 위한 보건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열정을 다한다고 모든 어려움이 술술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 다만 뚜렷한 목적의식과 열정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해준다. 또한 작은 성공에 머물지 않고 보다 더 높은 곳, 보다 어려운 길을 일부러 찾아가게 하는 용기를 준다. 경주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부모로서 이런 모습을, 자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요. 대견스럽죠. 의술 자체뿐만 아니라 의학 윤리에 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보였고 신학대학에까지 드나들었다. 그 바쁘다는 의대 공부를 하면서 말이다. 의사가 된 뒤에도 경주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경주는 처음 의대를 선택했을 때만 해도 내과 의사만 되면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의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경주는 그때 암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를 고치기엔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그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래서 경주는 예방의학으로 연구의 방향을 바꾸었다. 암 자체를 연구하고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공부한 것을 적용하면 되니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정작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답니다. 나는 환자의 가족이 암이라는 진단에 슬퍼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인간에 대한 이런 따뜻한 마음가짐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학문이 서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쵸? 우리나라처럼
현재 우리나라 의대 입시는 수능을 만점 받으면 아이들이 진로와 상관없이 자기 꿈과 상관없이 의대에 진학하죠. 그쵸? 요즘 어머니들 그리고 아이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다른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수능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내신 등급이 올 1등급을 받으면 대부분 의대를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우리 부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경주가 의대를 선택할 때 품었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훌륭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경주는 이미 의학기술로 남을 돕겠다는 열정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사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다. 의사로서 환자와 그의 가족을 도울 길을 찾는 아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부모인 우리가 가르침을 얻었다. 그때 예방의학이라는 분야가 인기하고는 영 거리가 멀었다. 의사들조차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몰랐고 실제로 사람들도 예방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 못하던 시절이었다.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면 환자도 만족해하고 돈도 벌 수 있지만 예방의학 분야는 사정이 달랐다. 사람들이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못 느끼니 돈벌이도 안 되었고 공부 자체도 까다로웠다. 결국 다른 의사들의 예방에 다른 의사들이 예방에 신경 쓸 이유를 찾지 못하던 그때 경주는 달랐다. 경주는 암에 걸려 죽을 것이 뻔한 환자의 고통을 늘려주는 대가로 의사가 돈을 번다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경주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전 암에서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방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선 종양학 등 네 분야의 전문가 면허를 따고 다시 보건과 석사 과정부터 밟기 시작했다. 1970년대의 일이다. 이 1970년도에 제가 태어났는데 예방의학에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그 뒤 미국의 정책이 뒷받침되면서부터였다. 여러 질병으로 보험료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미국 정책 당국이 사후 치료보다는 예방이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든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사람들이 예방의학에 정통한 의사를 찾아 나섰고 예방의학을 남보다 먼저 연구했던 경주는 의학의 변화 흐름에 앞선 의사가 되었다. 너무 멋있어요. 경주는 예방의학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의대에서 내과, 암, 혈액학, 피부과 교수로 몸담으면서도 다시 남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 보건후생 공부를 계속했다. 그가 평생 연구한 것은 의학이 아니라 의학을 통한 인권 보장과 봉사였다. 전문적인 봉사자를 필요로 하던 주 정부가 경주의 남다른 노력을 알아보았고 결국 경주는 매사추세츠주의 보건후생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이른바 남들이 말하는 성공도 하고 존경받는 리더도 되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 마음을 잃지 않은 채 전과 다름없이 고생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 나는 그런 그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쵸? 성공의 기준이 부에 있지 않네요. 자기 꿈을 쫓아가는 그 열정에 있습니다. 만약 경주가 커다란 목표 없이 단순한 의사의 삶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끊임없는 열정도 보이지 않았을 테고 흔히 말하는 성공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처음부터 의대를 선택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주는 자기 나름의 뚜렷한 목적을 세웠고 그것을 위해 열정을 다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분야의 리더로서 성공했다. 부모가 내 아이의 성공을 우리 아이는 리더로서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만큼 아이가 훌륭하면 될까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경주는 지금도 리더로서의 성취감과 행복을 이어가며 그것이 한때의 운 좋은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경주가 하루는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키우시면서 돈 이야기는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자기 이상을 추구하라고 하신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철이 들어 돌이켜보니 우리가 자랄 때는 아버지 어머니도 고학생으로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하고 계셔서 돈을 많이 벌라고 하실 만도 했는데 말이에요. 부모의 가르침대로 최선을 다해 제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 가장 인기 없는 예방의학을 하던 사람에게 의학교재를 쓰라고 국가보건위원회에서 많은 연구비도 주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행복하게 존경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 의사 친구들 중에도 늘 돈돈하며 큰돈 벌기를 바라고 실제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큰 연구비가 나오지 않아요. 저처럼 된 사람은 드물어요. 경주는 부모인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심어준 덕에 자신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했다. 앞서 강조했듯이 뚜렷한 목적의식과 열정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전혜성 박사님의 지혜를 모두 닮을 수 없지만 닮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어요. 저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